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이혼남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경제관념을 심어주신 덕분에 알뜰하고 검소한 습관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자를 만날 때 얼마나 저하고 그 부분이 맞는지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외모보다는 능력을 본인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맞는지 알아보고 만나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났어도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의 소개로 다나하면서 조신한 여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평범하면서도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저와 얼마나 느낌이 잘 통하느냐가 중요했죠. 그런데 고집이 조금 센 편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주관이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전 그 점이 싫지 않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동갑이었고 어른들이 보기에 이세 걱정. 다소 나이가 걱정이라는 것 외엔 별다른 반대가 없었죠. 여친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박봉이긴 해도 그만한 직업이 없으니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둘러 날을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이 친구가 넓은 평수로 원했습니다. 전 27평이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굳이 49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값을 보태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의아했지만 다른 부분이 워낙 마음에 들어서 대출을 일부 받고 나머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는 각자 번 돈으로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전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점이 걱정이 되었죠. 아내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염려 말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도 했고 전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둘이 합쳐서 500만 원 남짓의 수입이 있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우편물이 날아온 것을 보고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주식 투자로 마이너스 통장빚도 5천만 원 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갱신하려고 은행에서 통지서가 온 것이었죠. 무슨 용도로 썼길래 이렇게 빚이 많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화를 내면서 남의 우편물을 왜 보냐고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실망은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 하나로 아내는 짐을 챙겨 친정애가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며칠로 데리러 갈 요령으로 며칠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의심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아내가 집을 비운 후 침실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뭔가 손잡이가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뭔가 하고 꺼내보니 택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이 줄줄 나오는 거였습니다. 더스트백까지 고스란히 있는 한정판 제품으로 보였고 진품이라면 가방 서너 개가 몇 천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이죠. 아내와 얘기를 하면 또 싸움이 될까봐 일단 꼭 참고 데리러 갔습니다. 퇴근하고 힘들었는지 처남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매형도 한잔하라는 얘기에 저도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취기가 돌았는지 이런 남자였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면서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쪼잔하고 밴댕이 속이라고 하면서 처음엔 호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았다고 오는 겁니다. 처남은 당황해서 누나가 취한 것 같은데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해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에 앉아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신혼인데 이러지 말자 원하는 게 뭐냐? 직장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냐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었죠. 그런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빚도 자기가 갚을 거고 뭐가 문제냐고 당신 돈에 10원 한 장 손 안 들 거니까 염려 말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아끼며 알뜰하게 살자고 달랬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서 일단은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웠습니다. 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아예 사귀지도 않았을 건데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살림을 하는 것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식재료가 가득했고
뭐든 쓸데없이 많이 사서 먹다 남기는 방식에 전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죠. 처가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결국 전 가사 도우미를 제 돈 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불러서 재택근무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생판남인 아주머니마저도 혀를 차면서 새댁이 많이 바쁜가 보다며 얼버무리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가 제가 혈압이 올라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전 아내와 밖에서 만나 말했어요. 사실 침대 밑에 있던 가방 내가 봤는데 모른 척 했었다. 그것 때문에 빚이 생긴 거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녀는 어이가 없다면서 돈 번 걸로 자기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냐면서 목청을 돋우는 겁니다. 전 그때 결심했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젠 안 되겠다 하는 절망을 했어요. 합의하에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했습니다. 처음엔 1~2달 있으면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 한 번 없더군요. 결국 본가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고 각자 다른 상대를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전 아내를 만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집도 제가 해왔고 아내가 준비한 건 가전과 가구뿐이었습니다. 분할할 재산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더 생각해보자고 일단 알겠다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내용 증명이 와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도 아닌 사채와 비슷한 대부업체에서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라는 곳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혼집으로 아내를 불러 일주일 내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면서 얼굴에 내용 증명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는 충격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민해서 그랬다며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와 부모님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생겼다고 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여자랑 결혼을 끌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20주나 된 아기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결국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빚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전 힘든 시간을 겪었으니 정신을 차렸으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지나고 저희는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어찌나 귀여운지. 지난 날은 다 잊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기뻐했죠. 출산 휴가를 3달 채운 뒤 아내는 복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대부업체 빚은 부모님이 갚아주셨지만 나머지 빚도 갚아야 했기에 저도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하니 아내의 근무지가 강원도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 저희는 그쪽으로 집을 옮겼어요.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원주의 주상복합 신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아내가 피곤하니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아기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겼고 전 근처 디자인 사무실에 취직이 돼서 셀러리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라 전 그런 줄만 알았는데 마침 제가 서류를 두고 온 게 있어서 집에 들렀더니 정선이라는 2글자가 번호판에 찍힌 택시가 서 있더군요. 이게 뭐지 싶어보고 있는데 집에서 아내가 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와는 달리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을 하고 그 택시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고 급출발을 하길래 전 수상쩍은 행동이 불안해서 제 차로 미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소름이 끼쳐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택시가 달려 아내가 내린 곳은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게임장이었거든요. 너무나 능숙하게 입장을 하는 것을 보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1~2번 와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더군요. 왜 아내에게 그동안 빚이 있고 돈을 버는데도 왜 자꾸 그 빚이 불어나는지 이제야 그 궁금증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이미 한 번 너무 실망해서 이혼을 생각했던 터라 저는 도저히 계속해서 이 여자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증거와 사진 그리고 직원들의 녹취를 가지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처참했습니다. 제 인생뿐 아니라 아이의 인생까지 시궁창에 처박힌 짓을 한 아내가 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고 아이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와 힘들었습니다. 쉽게 이혼 안 해줄 거라 예상은 했지만 끈질긴 여자였고 하지만 전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혼인 파탄 사연은 아내에게 있었으니까요. 제 앞에서 정말 오만 꼴을 다 보이고 바닥까지 보이는 아내는 빌고 빌었지만 친권과 양육권까지도 싹 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평범했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시궁창이 되었나? 정말 속이 상하네요. 지나온 길이 암흑 같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행복하게 살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